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국유학센터 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유학센터 윤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은 저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어학연수 가려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공무원 어학연수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뭐 아파서 휴직을 하는 것 외에는 중간에 뭐 휴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이게 가능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급여도 좀 어느 부분 좀 나온다고 들었고, 네. 근데 반대로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휴직을 하시고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시면 좀 제한되는 사항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처음부터 다시 좀 짧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은 유학이나 또는 어학연수를 사유로 휴직이 가능한데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유학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유학을 자비로 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학연수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실 때는 최대 3년까지 그 휴직이 가능한데 부득이한 경우는 2년까지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급여의 50%를 그 휴직 기간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이제 조건이 있죠. 맞아요. 일단은 어학연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이면 사실 보통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학원에 대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반면에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휴직계를 내고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시면 반드시 대학 부설에 그 어학연수를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설이 아니고 대학 부설, 컬리지 부설로만 가실 때 휴직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알아보실 때, 어학연수를 알아보실 때 미리 확인하실 부분이 있어요. 일단 보통은 내가 휴직을 내야지 라고 해도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기간이라든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처 상황이라든지 대체 인력 보충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의 상황들로 인해서 승인을 아예 못 받게 되시거나 아니면 시기 자체가 조금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내가 어학연수 가야지 라고 해서 섣불리 어학원 등록하시고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처와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저가 작년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저희 선생님께서 교직 공무원이셨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구두상으로 확인을 받고서 학원 등록하시고 학비도 납부하시고 심지어 비자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최종 승인에서 대체 인력 가능한 다른 대체 선생님이 없다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학비 환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환차손도 발생을 했고 비자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환불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손해를 보셨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처와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승인 가능 여부나 기간 그리고 특히나 각 부처마다 좀 달라서 최소 뭐 등록해야 되는 수업 양이 정해져 있다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이다. 그래서 내가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나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에다가 승인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승인이 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가고 싶은 지역과 대학 부설 어학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학 부설 어학원 자체가 수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으로서 공무원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만족도가 꽤 좋은 대학 부설 어학원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셔서 본인의 예산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영어 수준에 맞는 지역과 어학원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대학 부설 같은 경우는 입학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특이하게 레벨 테스트를 보통 요청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로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페이퍼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 만약에 나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입학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학비 납부라든지 비자 관련한 서류 준비라든지 신체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되시고 저희 영국유학센터에서는
해당 수속을 다 무료로 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비자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고 이러는 데 있어서 보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시기가 결정이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자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학연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되는 게 대학 부설이 일이 조금 늦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입학 허가를 받고 나서 기관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시고 최소 출국하기 3, 4개월 전에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희망하는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좀 장기간의 어학연수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분들 같은 경우는 11개월짜리 어학연수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부처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영어가 필요한 직군이다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직군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대체하는 다른 비자로 사실은 재신청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하게 두고서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만약에 35세 미만이시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11개월 어학연수 비자가 아니고 일반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영어 점수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여타의 기타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랑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학생 비자로 갈 수 있는 또 어학원은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학원 선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어학연수를 가시는 선생님들의 목적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가 굉장히 목적이 되는 선생님도 있으시고 약간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과 여행을 좀 더 목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학교를 기준으로 사실은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 반대로 내가 머물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대학 부서를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대학 부설 어학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사실은 많지는 않으나 그 학교 종류는 조금 또렷하게 나눠지는 편이어서 내가 정말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대학교, 유니버시티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내가 가볍게, 조금 더 유연한 그런 환경을 좀 더 원한다라고 하시면 컬리지에서 운영을 하는 대학 부설 어학원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유니버시티랑 컬리지랑 그 어학원의 목적도 다른데요. 사실은 유니버시티 부설 어학원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좀 더 타겟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 내용이 좀 어렵고 아카데믹하고 리딩, 라이팅에 집중을 해서 컬리지 부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버시티급의 대학 부설 어학원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연령대도 조금 더 어린 편이 많기도 해서 만약에 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연수를 시작하는 나이대가 조금 보통의 학생보다는 많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연령대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의 어학원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크게 뭐 런던하고 런던 외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런던의 대학 부설 어떤 곳들이 있나요? 런던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버시티 급으로는 리젠트 대학교 그리고 소아스 대학교가 있고요. 컬리지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웨스트 런던 컬리지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 등이 있습니다. 그 리젠트 대학 부설은 시내 최중심에 있어요. 제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에 방문했었는데 리젠트 파크 안에 있어서 정말 멋진 분위기거든요. 근데 학비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아스도 런던 시내 중심에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비해서 좀 학생 수가 줄어서 입학도 9월하고 1월만 가능하고 9월에 들어갔었을 때 최대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1월에는 3개월만 등록이 가능해서
뭐 많은 학생들한테 적합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영어를 조금 더 길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리젠트 대학부설 어학원을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나 여긴 되게 특이하게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배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런던이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인실 기숙사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기숙사에 계시면은 사실 교통비 아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같이 공부하는 어학당하고 같은 건물이에요. 정말 편하게 네. 기숙사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서 간단하게 준비하시고 공부하러 내려오시면 되는 거라서 생활에 대한 편리함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컬리지 두 곳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리젠트 대학처럼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런던의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마음만 먹으면 방과 후에도 충분히 런던 중심까지는 왔다 갔다 하시기가 좋고요. 대신에 리젠트 대학교 부설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조금 더 가벼운 수업에 약간 내용이 좀 더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업 선택에 대한 양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어서 뭐 일주일에 15시간, 16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실제로 대학교 내에서 뭐 기숙사라든지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홈스테이라든지 해당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알선이나 소개를 시켜주고 있진 않아서 선생님들께서 개별로 좀 숙소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반대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희망하는 위치와 시설의 숙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집을 구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하겠네요. 맞아요. 지방의 어학원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지방은 사실은 런던의 높은 생활비가 조금 부담이 되셔가지고 다른 지역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내가 지방을 선택을 할 때에도 런던하고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학구적이거나 아니면 생활비가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좀 생활비가 좀 저렴하고 살기가 좀 편한 지역으로는 본머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본머스에는 본머스 앤 풀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 부설 어학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학생 수는 좀 적은 편이라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하나 어학원을 소개해드리면 치체스터 컬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남부의 좀 작은 타운에 있는 컬리지 부설인데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기숙사가 있어요. 네, 1인실 기숙사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여기는 또 수업 수준도 굉장히 좋고 학생 수도 적지 않아서 반배 정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학교 내 모든 대학 부설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다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학 부설의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학 부설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어학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 외에 전문 과정들을 뭐 영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많게는 뭐 10,000명, 20,000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라서 그런 뭐 분위기는 굉장히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런던 외에 다른 도시를 생각을 하시면 사실 대학 부설이 위치한 대부분의 도시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래도 좀 도시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버밍엄 내에 있는 컬리지에서도 어학연수가 가능하시니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영국 유학센터에 문의 한번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학연수를 가게 될 때 대략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야 되나요? 일단은 내가 가게 되는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에 대한 편차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런던으로 가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숙소랑 차비랑 여타 기타의 생활비를 하게 되시면 최소 한 달에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런던이 아닌 지역으로 가시면 한 달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더하셔야 되는 게 학비인데, 학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니버시티급의 종합대학으로 가느냐 아니면 컬리지급의 학교로 가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보통 공부하게 되는 시간도 좀 길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좀 돌아가는 편이라서 학비도 꽤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4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컬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업 양도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해서 한 달에
저렴한 곳은 100만 원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고 좀 비싸다라고 해도 15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인 어학연수 비용을 좀 세우기에는 좀 적절한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6개월을 초과해서 만약에 어학연수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비자 관련한 뭐 신체검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비자 신청비라든지 기타의 비용이 좀 부과가 되실 거고요.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항공료도 당연히 포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저희 영국유학센터를 통해서 어학연수를 가셨던 선생님들께서 어디서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이 계시죠? 국립병원에서 일하셨던 분, 뭐 코레일, 경찰서,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뭐 시청, 구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굉장히 다양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무지가 사실은 워낙 선생님마다 다르고 또 요구하는 조건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메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부처와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신 다음에 꼭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공무원 선생님들이 좀 물어보시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학연수 갈 때 영어 점수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가실 때는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11개월 어학연수 할 때는 영어 점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배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학원에 따라서 최소 영어 레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레벨 테스트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수업에 참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어떡하냐. 근데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특히나 공무원 선생님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지 못하는 정도의 아주 낮은 등급은 사실은 없으셨고 제가 아직까지 일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레벨 테스트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을 못하신 선생님은 아직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공무원분들은 인증된 기관, 그러니까 대학 부설로만 가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영국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이 맞는지 이거를 확인해 달라는 이제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증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부처에 제출하셔야 되는 학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공식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찍거나 아니면 대사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교들 리스트를 가지고서도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셔서 만약에 관련 서류가 요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영국유학센터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공무원분들의 어학연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영국유학센터에 오시면 예상과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 학교를 상담하고 이제 수속을 무료로 해드리니까 궁금하시면 저희 영국유학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네, 특히나 공무원 선생님분들 같은 경우는 기타 개인의 학생들처럼 개인적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관이라고 하는 중간의 역할이 또 끼기 때문에 관련 서류 준비라든지 비자 관련해서는 사실 실수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유학원과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희 영국유학센터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